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기본 강좌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 인스타그램으로 나를 표현하고 글그램으로 나만의 감성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글을 올리는데 나만의 사진 및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하고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보는 방법을 배워보고, 글그램으로 사진에 글을 써서 색다른 느낌을 더한 스타일과 예쁜 무료 한글 폰트를 제한 없이 사용하여 제작하고 공유하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1번 인스타그램 설치하기와 새 계정 만들기. 2번 사진과 함께 글 올리기. 3번 글그램 설치하기와 글그램으로 사진에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설치하기. 홈화면에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고 검색어 쓰는 란에 인스타그램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검색어를 다 썼으면 검색 단추 터치. 검색 단추를 터치했더니 인스타그램이라고 써져 있는 아이콘이 보이고 설치라는 단추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 단추를 터치. 설치가 완료가 되면 오른쪽에 열기란 단추가 활성화가 됩니다. 열기 단추를 터치. 열기 단추를 터치하고 보니 인스타그램이라고 되어 있고 새 계정 만들기 혹은 벌써 아이디가 있는 사람들은 로그인 단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새 계정 만들기를 터치. 전화번호로 할 것인가 이메일로 할 것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전화번호가 편하다 그러면 여기에 010 여러분 전화번호를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면 되겠죠. 저는 이메일로 하려고요. 이메일을 터치. 제 이메일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메일을 이렇게 썼고요. 다음 단추를 터치. 이메일 주소로 전송된 인증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증코드를 제가 보고 저는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코드를 이렇게 적고 다음 단추를 터치. 그랬더니 제 이름 및 비밀번호를 생성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이름은 비밀번호는 이렇게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하고 나면 계속 진행하여 연락처 동기화하기, 연락처를 동기화하지 않고 계속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연락처 동기화하기를 터치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저는 허용 단추를 터치. 생일 추가. 공개 프로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생일을 입력해야 하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내 생일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고, 내 생일은 드래그를 하면 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도를 지정하고 월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면 돼요. 날짜도 지정을 해주시고 다음 단추를 터치. 약간 동의하겠냐 이렇게 물어보죠. 모두 동의 있으면 필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동의가 되겠죠. 그러면 동의. 그 다음 인스타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로우 할 사람을 찾고 사진을 공유해 보세요. 사용자 이름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다음 단추를 터치.
보안 코드를 입력하고 완료 단추를 터치. 그리고 첫 번째 화면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싶은 사람을 팔로우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저스틴 팀버레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계정에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볼 수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겠죠. 인스타그램의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허용 단추, 허용. 이렇게 4페이지의 허용 단추를 누르고서 이런 화면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살펴보면 팔로우 할 사람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연락처로 연결을 해서 아는 사람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화면을 살펴봤고요. 계정을 이렇게 생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메뉴 도구 안에 보니까 홈 단추도 있고 검색, 추가할 수 있는 단추, 그 다음 좋아요 단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새 게시물을 한번 추가 한번 해볼게요. 게시물 추가 단추를 눌러서 제가 이렇게 게시물을 하나 추가하고 여러 항목을 선택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한 장을 추가하고 다음 단추를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클리어 랜덤, 깅엄, 그다음 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효과들 중에 내가 가장 사진이 멋져 보이는 그런 사진 효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효과들을 터치하시고 다음 단추를 터치. 다음 단추를 터치하고 여기에 문구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여기에 행이라고 썼어요. 공유 단추를 터치. 완료하는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진과 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진이 있고 아이슬란드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 게시한 글들은 우리가 수정과 삭제가 가능한데요. 수정과 삭제는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단추 3개 있는 거 보이시죠? 터치하시면 여기에 삭제, 수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추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하트 모양의 그림이 있죠. 이 하트 모양의 그림에 터치하시면 좋아요가 나와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그림을 2번 터치하셔도 이렇게 좋아요 표시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보고서 또 이렇게 2번 터치해서 좋아요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내 그림에도 좋아요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글을 보고 나의 느낌을 또 써주고 싶다. 그러면 이 단추를 터치하시면 댓글을 쓸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글을 올렸고 댓글 달기에는 내 의견 뿐만 아니라 느낌까지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모티콘을 하나 눌러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글씨를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썼어요. 보내기 단추를 터치. 그러면 여기에 아이슬란드는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이 올라와 있어요. 이 댓글에도 또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단추, 또 답글을 올리고 싶으면 답글을 해서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댓글과 답글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단추는 나의 게시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도록 보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추예요. 그러면 이 보관 게시물 단추를 터치. 이렇게 했더니 저장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자세히 단추를 터치하시고 여기에 보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터치. 보관이라는 것을 터치했더니 아까 전에 제가 보관해 놨던 이 그림이 보이시죠? 그림을 터치하면 이런 상태로 아까 전에 설정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설치하고 사진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을 팔로우하고 좋아요나 댓글을 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 게시물을 보관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글그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만의 멋진 글귀에 색다른 느낌을 더한 스타일, 예쁜 한글 폰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고 바로 공유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앱인데요. 먼저 글그램을 설치합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고 글그램을 검색합니다. 글그램을 검색. 글그림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 단추 터치. 글그램, 사진의 글쓰기라고 되어 있는 앱이 보이면 설치 단추 터치. 글그램이 설치되면 오른쪽에 열기 단추가 활성화되고 열기 단추를 터치합니다. 열기 단추를 터치했더니 글그램의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기기사진, 미디어 파일 액세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허용 단추를 터치하고 약간 동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모두 필수이죠. 그러면 모두 동의를 터치하시고 시작하기를 터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글그램을 우리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화면에서 첫 번째 화면에 보니까 오늘의 글그램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글, 추천글, 모두글, 나의 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오늘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써놓은 나의 글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아름다운 배경사진의 글쓰기라는 것도 있고 컬러 배경의 글쓰기, 그다음 내 사진의 글쓰기, 내가 만든 글그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름다운 배경사진의 글쓰기 단추를 터치합니다. 이 안에는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이 안에 카테고리를 보면 인기 배경화면이 있고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 사랑이나 행복, 친구, 외로움, 슬픔, 우울 등등의 주제들이 있어요. 마음에 드는 그림을 한번 터치할 건데요. 먼저 바다를 한번 터치해 볼게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그림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드래그해서 보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그림 하나를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선택한 이 그림을 터치를 하면 1대1로 할 것인가 4대5로 할 것인가 그다음 사용자 지정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정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다 올리려고 하면 인스타그램에는 4대5 세로 사이즈가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래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라면 4대5로 하면 되겠죠. 근데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 단추를 누르시고 이게 지금 원본 형식의 1대1서부터 3대4 원본, 3대2, 16대9까지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요. 내가 자를 수도 있고 그다음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사진을 다 손상 없이 다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72%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러고 나서 여기 오른쪽 위에 보니까
저장이라는 단추가 있거든요. 저장 단추 한번 선택을 했더니 글쓰기라고 되어 있어요. 글쓰기는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터치하여 여기에 글자를 입력해 줄 건데 먼저 스타일을 터치하고 이렇게 스타일을 먼저 사진의 스타일을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스타일을 지정해 주고 사진에 입력할 글귀를 써주는데요.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글을 입력해 줄 거예요. 제가 어떤 글귀를 쓸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면 사진에 입력할 글귀를 쓰고 글이 써져 있는데 글꼴 한번 볼게요. 글꼴도 이렇게 반듯하게 써져 있는 글꼴, 내가 원하는 글꼴들을 선택을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글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글자를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크게, 또 더 작게 하고 싶으면 작게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닫고 글자색은 내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까만색으로 선택하니까 까만색 글씨가 됐을 거고요. 정렬 단추에 왼쪽 정렬을 하면 이렇게 왼쪽 정렬이, 오른쪽 정렬을 하면 오른쪽 정렬 단추를 눌렀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정렬을 만들어 놓고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닫기 단추를 터치. 그래서 우리가 글자색이라든가 글꼴이라든가 스타일 등을 지정을 해줬어요. 다 지정을 하고 오른쪽에 보니까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서명은 여기 사용하기 단추를 터치. 그리고 글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나의 서명이니까 저는 이렇게 제 서명을 해 놨어요. 그리고 이 글씨가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작게 할 것인가 크게 할 것인가, 근데 투명도도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고 그림자 반경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약간의 그림자를 줬고 그림자 위치는 이렇게 음영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글꼴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글꼴을 한번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있는 글꼴은 이런 표시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 핸드폰에는 있지 않지만 아까 전에 한글의 글꼴을 무제한으로 많이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쓸 거예요. 잘난체라는 글꼴을 한번 다운로드 받을 건데 다운로드 단추를 터치. 다운로드가 다 되어 있으면 이렇게 다운로드 표시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제 글씨는 잘난체라는 글씨로 변했어요. 글자 색깔은 주황색, 그림자 색깔은 검정색,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정렬은 가운데 정렬이 아니라 서명이니까 오른쪽 정렬을 저는 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뒤로 단추를 눌러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금 제 서명이 보이게 해 놨어요. 방금 전에 서명해서 제가 서명의 속성을 지정을 해줬어요. 또 날짜를 터치해서 날짜를 또 사용을 해보려고 하면 지금 몇 월 며칠 이렇게 되어 있고 크기는 내가 지정할 수가 있죠. 투명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림자 반경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생기게끔. 됐죠? 날짜 설정은 내가 어느 날 설정을 하고 확인 단축 터치. 시간 설정도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확인 단축 터치.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글자 색상이나 글자 색상이나 그림자 색상 같은 것들도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내가 쓰고 내가 언제 쓰고 내 이름은 뭐고 글 효과라는 것도 있는데 글 효과라는 건 그 그림자의 반경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 다음에 위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림자의 위치라는 얘기예요. 그림자의 색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투명도라든가 회전 스타일, 여러 가지 줄 간격, 글자 간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줄 간격은 이렇게 하면 글자가 줄이 좀 더 떨어져 있고 더 바짝 붙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 글자 간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정하고 싶은 대로 글쓰기의 글자 효과나 서명, 날짜까지 만들어 놓을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글을 쓰고 화면을 미리 보면서 서명의 속성이라든가 날짜라든가 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변경을 하였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삽입한 날짜까지 이렇게 써서 저장 단추를 터치. 그래서 글그림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것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완성된 이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저장을 터치, 그리고 저장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저장까지 눌러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홈 단추를 한번 눌러서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텃밭에 씨를 뿌리고 웃음도 심었다. 열매가 열리고 행복도 열리더라. 열매를 한 입 물었더니 행복은 다시 웃음으로 변하더라. 라고 지금 글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글을 썼잖아요. 그랬던 것이 여기에 지금 갤러리 안에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글그램의 첫 번째 화면에 지금 되돌아올 거예요. 홈화면 단추를 터치. 이렇게 첫 번째 화면의 글그림에서 아름다운 배경사진의 글쓰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 가지 색상의 배경 화면에 글귀를 적기 위해서는 컬러 배경의 글쓰기라는 메뉴도 있거든요. 컬러 배경의 글쓰기 단추 터치. 컬러 배경의 글쓰기를 터치해도 이렇게 1대1로 할 것인가 4대5로 할 것인가 5대4로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창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긴 글을 쓸 때 좋은 세로 배경과 짧은 글을 쓰기 좋은 가로 배경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글을 올릴 건가를 생각해서 긴 글을 올릴 거면 4대5로 하고 짧은 글을 쓰려고 하면 5대4의 가로 배경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저는 1대1 정사각형 배경을 먼저 선택해 보려고 해요. 아까 전에 우리가 시간이라든가 저의 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 놓았어요. 그러면 선택한 배경은 지금 그냥 그림 없이 단색으로 나와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색깔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 글 터치하여 글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다가는 그야말로 터치해서 글자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배경색과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먼저 스타일을 터치하고 이렇게 터치했을 때 이런 스타일들이 보이시죠? 그러면 내가 글을 쓰고 이 안에 틀이 보이게끔 하겠다 그러면 이런 틀이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줄이 있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네모 안에 있는 글씨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스타일을 지정을 했으면 여러가지 이제 또 선택하는 것 원하는 대로 색깔도 변경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 파란색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입표 단추를 누르고 이번에는 입력할 글귀의 글꼴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글꼴과 크기를 클릭하고 여기에 보니까 전체 보기를 한번 눌러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전에 뭐라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우리 스마트폰에 벌써 다운로드 되어 있는 글씨고요.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다운로드를 받아야지 되는 글씨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글꼴을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글꼴이라면 터치하여 글꼴을 다운로드 받고 사용할 수 있게끔 도스 명조라는 글씨를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글자색이라는 것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글꼴을 선택했지만 글자의 크기는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로 선택을 해주고 그다음 글자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해야 되겠죠. 글자색 지정하고 글자색은 그냥 검정색으로 놔둘 거예요. 그리고 글자는 저는 왼쪽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다 했다면 터치해서 이제 글자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여기에다 저는 이렇게 글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 위에 보니까 적용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적용 단추를 터치. 여기에 스타일, 글꼴, 글자색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는 새 페이지에 메뉴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들어갔더니 글 효과, 서명, 날짜 여러분들 이런 메뉴 사용하셨잖아요. 오른쪽에 저장 단추를 터치. 내가 만든 글그램에 저장이 됐고 여기에 보니까 나는 이 지금 썼던 거 인스타그램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해요. 피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터치하고 바로 올리기 위해서 피드를 터치하고 항상이라고 저는 터치했습니다. 오른쪽에 다음 단추를 눌렀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안에는 우리가 필터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필터를 하나 적용을 했고요. 다음 단추를 터치. 처리 중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공유 단추를 터치. 여기에 보니 완료하는 중이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 여기는 나중에 알려주세요 라고 저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에 저는 글그램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는 것까지 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글그램에서 글을 올렸는데 인스타그램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제 글을 보기 위해서는 게시물이 2개 있고 여기에 보니까 제 게시물을 터치했더니 인스타그램 안에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글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인스타그램 아까 전에 했던 거 안에 공유를 해서 글을 올릴 수가 있었고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글그램 안에 보니까 내 사진의 글쓰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터치하면 내 사진에도 좋은 배경이 될 만한 사진이 있다면 터치를 했으면 1:1 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해놓고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림을 조절을 해줬으면
적용 단추를 터치. 적용 단추를 터치하니까 터치하여 글을 입력해 보세요 라고 써져 있고, 스타에서부터 지정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방금 전에 2번 정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스타일은 그냥 놔두고 우리가 글꼴을 먼저 터치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 보기 단추를 터치하고 도연체라는 글씨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닫기. 그 다음 글자 색깔은 이 어두운 색깔이니까 전체 눌러서 저는 하얀색으로 밝은 글씨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정렬 단추 눌렀으면 닫기 단추를 눌러서 이제 글씨를 쓸 수 있는 창으로 우리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글꼴과 글자색, 정렬 기준 우리가 선택을 다 했어요. 그러면 터치하여 글을 쓰면 되는데 저는 여기다가 글을 입력했으면 적용 단추를 누르시고요. 이 글자를 내가 이렇게 조절을 해서 글자 화면에 왼쪽에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글자를 어느 위치로 갈 수 있는지 옮겨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글자 위치를 정해 준 다음에 저장 단추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입력한 내용은 우리가 수정하거나 삭제도 가능하다는 거 배우셨죠? 이 글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메일, 이렇게 더보기까지 눌렀을 때 공유할 수 있는 글씨들은 이렇게 진한 색으로 나와 있거든요. 진한 색을 우리가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메일로 공유를 하려고 그래요. 메일을 터치. 받는 사람의 이렇게 수신자 추가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제목은 좋은 글 보냅니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보내기 단추를 슉 눌러버리면 보내기가 돼서 메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한 글들은 우리가 공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홈 단추를 누르고 내가 만든 글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도 있는 거 보이시죠? 내가 만든 글그램을 선택을 하면 방금 전에 만든 글그램들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보내고 싶은 곳에 보내줄 수도 있고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삭제할 수도 있고 편집을 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삭제 단추를 누르시면 삭제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그림을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편집을 할 수 있는 단추를 눌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글 효과를 터치하고 줄 간격을 좀 좁게 이렇게 한번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닫기 단추를 누르니 글 간격이 이렇게 좁아졌어요. 그리고 저장. 그리고 여기에 공유 단추를 눌러서 다른 사람에게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으로 저장을 해 줄 수도 있어요. 일단 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다른 기타의 더보기를 눌러서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글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봤습니다. 아름다운 배경사진에 글을 쓰기도 하고 컬러 배경에 글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것을 이용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모두 저장해 놓았을 때 갤러리 안에는 내가 만든 글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림이 올라가 있을 거고 내가 그것들을 다 합해서 따로따로 남에게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메일로도 카카오톡으로 공유할 수도 있고 내 스마트폰에 그림하고 그림에 글을 써서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놓고 저장해 놓고 나만 볼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글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성들 한번 글로 올려놓고 저장해놓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에게도 많이 공유하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다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인스타그램이라는 거하고 글그램하고 같이 연동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